주식 계좌를 달콤하게 하기 위한 멘토들의 핵심 특강 꿀맛 주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조혜지입니다. 매일 오후 5시 꿀맛 주식에서는 멘토들이 전하는 실전 매매, 성공 꿀팁을 여러분들께 대방출해드리는데요. 종목에 대해 연구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패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는 것과 같다고 하죠. 오늘 저희 꿀맛 주식에서는 실전으로 분석하는 시청자 종목 고민 해결 코너인 온택의 주식 상담소로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꿀맛 주식 라이브 본격적으로 출발해 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은택의 주식 상담소 조비서입니다. 오늘 오은택 오 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제가 어제 자리 비웠는데 우리 상담소 잘 운영이 됐나요? 네,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 보고 싶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억지로 대답하신 것 같은데 자,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은택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 시간을 마주했는데요. 어제 이제 하늘이 구멍 난 듯이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또 솥에 들어간 것 마냥 푹푹 찌는 날씨였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는 언젠간 그치고 코스닥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비는 언젠가 그치고 코스닥도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나설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다행히 오랜만에 코스닥의 반전이 있었고 뭐 시황은 자세히 이제 전해드리겠지만 일단은 너무 힘들어하시고 조금 이제 시장을 마주하실 때 심적으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그래서 특별히 실전 특강은 아주 스페셜한 이제 실적 시즌이거든요. 실적 시즌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놓치시는 거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도 있을 거고 1년에 4번 실적 시즌이 도래하는데 그때마다 정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 실전 특강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거고 그리고 어느 때나 다름없이 제가 이제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시고 뭔가 심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하는 종목들을 상담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진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오 소장님 말씀처럼 코스닥은 반등이 나왔지만 코스피는 미국 나스닥 시장의 악재 영향으로 조금 빠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잠시 후에 주식 상담소 문을 활짝 열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주식, 종목 내가 고민이 된다, 좀 많이 올라주지 않아서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주식 상담소 들어오셔서 주식 상담, 고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올려주시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휴대폰 다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이 QR코드 가까이에 대셔서 클릭하지 마시고요. 가까이에 대시기만 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저희 오은택 소장님의 상담소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3가지만 적어서 올려주시면 우리 오은택 오 소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입력해서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잠시 후에 주식 상담소에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주식 상담소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피는 조금 많이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기다리고 있던 모습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날씨만큼이나 꽤나 우리 주식 시장도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제 다른 비서님께 여쭤본 게 있었는데 이번 주에 가장 큰 키워드가 3글자거든요. 뭐였을까요? 트럼프!
이거 어떻게 하셨죠? 어제 방송 보셨어요? 거의 끝부분에 봤어요. 아, 보셨구나. 맞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불리는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서 지지율을 앞서고 있고 그 관련된 수혜주 단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일정 시세를 보였고, 근데 또 중요했던 건 바이든의 사퇴 가능성이 전해졌어요, 장중에. 그래서 뭐 해리스 부통령이든 새로운 인물이 등판함으로써 지금의 지지율 격차를 줄이고 오히려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다 보니까, 특징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장 초반에 갑자기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수혜가 예상됐던 섹터기도 하고,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 수혜 종목군으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인데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이든의 사퇴 가능성 소식이 전해졌고, 실제로 그게 이제 현실화된다고 하면 제가 예상했던 그 미국 대선 일정은 우리 증시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 이렇게 지금 지난 주였죠. 그 돌발 이슈, 트럼프 피격이라는 돌발 이슈가 형성됐고,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트럼프 지지율이 훨씬 더 앞서갔고, 이게 한편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 수급 자체도 그 종목만 쫓게 되고, 우리 주식 시장을 크게 봤을 때 질적으로 좋지 못한 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그 장중 안에서도 개별 종목 관련 수혜주로 편입된 종목들만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바이든이 사퇴를 하게 되고 새로운 인물이 등판해서 지지율 격차가 줄고 뭐 역전을 하거나, 이제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많이 그런 관련 수혜주들이 등락이 꽤나 커질 것으로 생각돼요. 그 말인즉슨 기존에 많이 못 갔던 종목들이 다시 이제 수급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대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또 이제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식 시장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온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조금 많이 힘들게 이제 특히나 코스닥 개별 중소형주 힘들게 바라보셨던 분들은 조금 더 희망을 가지시고 긴 관점으로, 주식 투자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 아니니까 좀 긴 관점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열어두시고 마음 편히 먹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오늘 시황을 조금 간략히 전달을 해드릴게요. 일단 계속 기다리던 큰 형님들은 잘 갔는데 코스피죠. 코스피는 기존에 그래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못 간 편이긴 하나 코스닥에 비하면 월등히 잘 간 수준이었고, 코스닥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형님들은 으쌰으쌰 잘 가는데 개인 매매 비중이 상당수 차지하는 이 코스닥이 너무 못 갔거든요. 물론 2차 전지주가 많이 포진해 있고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다행히 오늘은 상대적인 코스닥 강세가 이어졌고, 이거 수급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보면 최근에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기관은 상반기 내내 덜어낸 부분이 크고 하반기 들어서도 그렇게 강하게 담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상심하시고 그 우리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많이 줄어드셨어요. 코로나19 막 그때 동학개미운동 막 그럴 때보다는 훨씬 더. 그렇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지수도 방향성을 잡고 개별 종목의 흐름도 방향, 등락, 변동성이 꽤나 크고, 그렇다 보니까 따라갈까 말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와서 가는 종목 계속 가니까 가는 종목만 따라가야 되나 그런 고심도 많이 하셨을 거고, 중요한 거 내 종목은 가만히 있는데 상대적으로 뭐 트럼프 수혜주니 하면서 가는 종목 보면 내 종목은 왜 이렇게 못나 보이고 훨씬 더 못나 보이고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정말 많으셨을 텐데, 앞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길게 보셔라라고 결론 지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더 보다 보면 오늘 코스피 약세에는 말씀드린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데, 최근 시장 흐름은 선물을 1조 원 이상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현물 시장에서도 4천억 이상 매도세를 보였고, 그나마 코스닥은 덜 팔았습니다. 덜 팔았기 때문에 그 지수가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시장을 제가 이제 바라보면서 느낀 건 과거의 흐름, 여러 가지 흐름 이제 차트도 땡겨서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들. 가까이서 보면 격차가 벌어질 때도 있고 비슷할 때도 있고 한데, 길게 땡겨 보면 얼추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형들이 잘 가고 버텨주면 그 못 갔던 중소형주들도 따라가고 키 맞추기 관점으로 그런 시장 흐름이 예전부터 펼쳐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소외감 느끼시는 종목들 들고 계시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향후 흐름일 텐데, 다음 주 흐름일 텐데,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미국 대선 이슈가 또 당연히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요한 게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실적 시즌이 1년에 4번 도래를 하는데 분기마다 제가 이제 뒤에 강의를 통해서 실전 강의를 통해서 실적 시즌에 뭘 봐야 되는지, 뭐 어떤 게 중요한지 짚어드릴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 실적 민감도가 좀 주식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영될 것이고, 당연히 그 이전에 바이든 이제 사퇴 오피셜로 뜬 건 아니지만 새로운 인물 vs 트럼프 이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또 트레이딩 영역에서 많이 수급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레벨보다는 충분히 우리 주식시장 하반기까지 놓고 보면 지수는 더 상단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많이 살짝 움츠려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길게 보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미국 대선 관련해서 시장이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장세인데요. 요즘 하락장이 이어지더라도 내가 가진 종목이 소외가 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참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잠시 후에 이어지는 주식 상담소 이전에 저희가 잠깐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장님께서 요즘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특강 주목해 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원포인트 레슨에서는 우리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시청자분들께서 꼭 봐야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잠깐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단어 두 개의 단어인데, 네. 일단 우리 조비서님은 실적 시즌이 되면 기업들의 어떤 걸 확인하시나요? 재무, 그렇죠. 네. 재무 중에서도 재무제표. 혹시 어떤 거 확인하세요? 이익 같은 거, 순이익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죠. 뭐 그런 거 많이 챙겨봐요. 그렇죠. 매출액이나 매출액. 뭐 영업이익, 네. 뭐 더 나아가서 뭐 단기 순이익까지 네.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요한 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실적을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하는데, 사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죠? 맞아요. 왜 그러지? 실적이 분명히 좋게 나왔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 뭐 매출액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었는데 떨어져 주가는. 그런 현상 많이 마주하셨을 거고, 오히려 예상한 것보다 실적이 잘 안 뽑혔는데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 되게 그게 이제 명확한 기준점을 혼동하셔서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게 이제 주가에 반영됨에 있어서 중요한지 모르셔서 그런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컨센서스와 가이던스. 컨센서스와 가이던스. 그렇죠. 네.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는데. 근데 헷갈리실 거예요, 많이. 네.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뭐냐면 쉽게 먼저 컨센서스 먼저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 개별 기업의 전분기를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닐 거고, 컨센서스가 뭐냐면 시장에 이제 저 같은 전문가 집단들이나 뭐 애널리스트들이 개별 종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전망치를 하고 또 목표가도 내고 여팡도 고려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가격들의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그 기업의 실적, 예상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시장에 이제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들이 미리 예상한 컨센서스를 상회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이고,
근데 막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는 그렇게 신통치가 못했어요. 왜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아셔야 될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가이던스가 또 있어요. 가이던스는 뭐냐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이던스는 외부의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들이 아니라 이제 기업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기업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2분기에 실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어떤 이제 우리 하는 부분에서 실적이 조금 안 뽑혔고 다른 부분에서는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제 3분기에는 이렇게 더 업황도 고려하고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향후에 이런 실적을 뽑을 수 있을 거다. 향후 업황은 이럴 거다 하는 게 가이던스입니다. 컨센서스와 가이던스 중에 더 중요한 거는 주가에 더 민감하게 반영되는 거는 가이던스예요. 왜냐? 이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 내부 정보를 통해서 매매하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칙이거든요. 정말로 형사처벌도 당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만큼 고급 정보예요. 요약하면 기업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그런 정확한 자료 아래서 향후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3분기, 4분기에 이렇게 실적도 그렇고 이 영업이익도 그렇고 뽑아낼 수 있어 하는 게 가이던스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치를 하회하더라도 가이던스 자체가 기업에서 내세우는 그런 자신감, 가이던스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넘어서면 그게 이제 주가에 더 민감하게 반영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실적이 전분기보다는 분명히 나아졌는데 못 간다. 그러면 컨센서스를 예상치를 하회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해서 어닝 쇼크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적이 조금 부침이 있더라도 가이던스를 통해서 기업이 뭔가 더 자신감을 표명하고 향후의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주가가 실적이 안 나와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이제 제가 하나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적을 하나 지금 공교롭게도 삼화전기라는 기업의 실적 추이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게 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 기업을 보니까 뭐 작년 4분기에는 매출액이 453억이었고 올해 1분기에 583억. 상당히 이제 매출액도 이제 늘었죠. 영업이익도 0원이었는데 77억이었고. 이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재무제표 이제 실적 시즌 도래하면 재무제표를 보시려고 하고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직전 분기 대비 몇 퍼센트가 올랐다, 매출액이 몇 퍼센트 올랐다, 혹은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 올랐다, 흑자전에는 성공했다, 뭐 이런 기준 그런 거에 대해만 포커스를 두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존의 이 종목, 예를 들어 삼화전기라는 이 기업의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 집단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예상치를 뛰어넘었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민감하게 반영되는 건 이 기업이 우리는 향후 이렇게 지금은 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뽑혔지만 3분기, 4분기에는 더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이익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는 가이던스가 훨씬 더 주가에 민감하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 띄워놓은 이런 매출액 증가 추이나 영업이익 증가 추이만 보지 마시고 꼭 컨센서스, 시장의 컨센서스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컨센서스가 어떠한지 그리고 가이던스는 사실 강제화된 게 아니라서 하는 기업도 있고 안 하는 기업도 있어요. 다만 내가 들고 있는 종목 그리고 더 나아가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꼼꼼하게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 콜 이런 거 꼭 확인하시면서 직접 보시면 이제 남들은 이렇게 재무제표만 보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증가 추이만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컨센서스와 가이던스까지 꼭 꼼꼼하게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실전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고민 많으신 종목 상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기업 실적 시즌을 맞아서 여러분들께서 꼭 챙겨봐야 될 것이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기업의 컨센서스와 가이던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컨센서스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기업의 예상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이던스는 기업의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발표하는 향후 목표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무제표 이외에도 컨센서스, 가이던스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으로 원포인트 레슨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방송 이외에도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적 시즌을 맞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지 실적이 궁금하신 분들 공부하셔야겠죠?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포인트 실전 특강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은택 소장님께서 직접 공식 소통방에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지금 바로 꺼내주시고요. 이렇게 카메라 어플을 켜주십시오. 그리고 화면 가까이에 오셔서 이 네모박스 안에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하실 때 촬영하지 마시고요. 그냥 카메라를 갖다 대주시기만 하면은 노란 색깔 링크가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공식 소통방 들어오셔서 온라인 교육 진행되는 거 참여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소 문을 활짝 열어볼 텐데요. 종목 상담소도 여러분들께서 참여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종목 상담소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네모박스 안에 이 QR코드 스캔을 해주시고요. 촬영 안 해주시고 그냥 카메라 어플을 갖다 대주시기만 하면은 노란 색깔 링크가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비중은 몇 % 정도 가지고 있는지 올려주시면 우리 오 소장님께서 친절하게 여러분들 주식 고민, 모든 고민을 실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 소장님의 종목 상담소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팅님께서 보내주신 뉴프렉스 8,090원에 샀고요. 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8,090원. 8,090원입니다. 그죠? 네. 비중은 뉴프렉스 5%. 비중은 일단은 5% 가지고 계십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이게 코스피 종목인지 코스닥 종목인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시총도 확인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양시장 안에서도 디커플링 코스피는 더 잘 갔고 수급적인 요인으로 코스피는 덜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 시총 3천억 미만 종목들이 대부분 한 7, 80% 정도는 그냥 성장성이나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으로 외면당해서 시장에서 소외당해서 우하향 그리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중요하죠. 지금 이런 뉴프렉스도 지금 보니까 코스닥 종목이고 시총이 전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1,400억 정도 소외당할 만한 종목이었다는 거. 왜냐하면 최근에 어느 정도 이슈가 있거나 재료가 있어서 수급이 들어온 섹터의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우하향 추세 그리고 있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비중은 그렇게 5%면 크지 않으세요. 충분히 한 번 더 추가 매수 타점 잡을 수 있는 비중을 갖고 계시고 8,090원 정도면 이렇게 앞으로 조금만 당겨 보도록 할게요. 그죠? 이 종목도 한 차례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고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고 모든 분들의 눈에 보이고 주식들 처음 하시는 분들도 보이는 이런 수급 한 차례 크게 시세가 나온 종목이잖아요. 얘도 보시면 이럴 때 거래량이 어떻게 터졌는지 추세를 잡기 위해서는 앞선 거래량들 잔잔한 아예 없던 거래량 우하향하고 역별 구간 지날 때 대부분 거래량이 앞선 동그라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배너 때문에 안 보이겠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앞선 맨 앞에 동그라미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보이시죠?
이런 거래량 있는 상황에서는 이동평균선 역배열인 상황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우하향하는 추세, 이건 당연한 거예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게 이런 종목들도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 말씀드린 대로 실적 체크도 하시고 재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근데 리서치하지 못한 종목이라서 어떤 재료가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재료가 있고 모멘텀이 있으면 이런 모습, 잔잔한 거래량이 거의 없는 모습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이런 구간 분명히 지날 거예요. 시세 반등 모색할 때. 이거를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보세요. 한 차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원봉 피레침 마감을 했어요. 앞선 시점과 잘 비교를 해보시면 앞선 동그라미 때 이 거래량 잔잔했는데 조금 이제 파도가 일렁이려고 하고 있죠. 그때 상승 추세를 잡고 있어요. 이런 모습 보일 때가 추가 매수 타점이에요. 역배열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 들어오면서 양봉도 훨씬 거래량이 실린 양봉도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에 충분히 반등 타이밍, 추매 타이밍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은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왜냐? 추세 반등을 모색할 만한 거래량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시장 흐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 소외주 흐름에서는 던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손절하실 이유 없고 기다리시다가 추매 타점 잡는 거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고 그게 이제 어려우시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긴 관점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보여드린 그 잔잔했는데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양봉도 많이 띄우고 우후 상향 추세 잡는 그 시점까지는 적어도 기다리시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매수 한 번 정도 비중 기존에 들고 계신 정도 5% 들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한 반 정도 2.5% 좀 추가를 하시면 평단 조금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추매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화팅님의 뉴프렉스 한번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아직 손절할 이유가 없다. 기다리시면서 추매 타점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종목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렁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라온텍 8,800원에 사주셨고요. 30% 가지고 계십니다. 자, 군렁님의 라온텍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그 매수가를 8,800원입니다. 8,800원. 네. 마음고생. 비중도 30%.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시겠네요. 8,800원. 오늘 금일 종가 기준으로 4,900원이고 8,800원 30%. 추가 매수 여력은 사실상 한 종목당 이미 30%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 대응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조금 길게 봐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도 지금 보면 코스닥 종목이고 1,400억. 아까 뉴프렉스랑 상당히 비슷한 시총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제가 그 기사를 통해서 라운텍 그 종목명을 봤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아무튼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재료가 될 만한.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소폭 거래량 들어오고 장중에도 보시면 장중에 8% 정도 올랐다가 3%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 아니에요. 뉴프렉스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 흐름 수급적으로 소외받았던 코스닥 개별 중소형주 딴에 있는 종목이고 대다수 종목들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종목들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시장은 수급 논리가 강하게 종목의 그 주가에 민감하게 반영이 되는데 최근 시장 자체 흐름 자체가 코스닥 외면 소외당하는 흐름 안에서 특히나 그 안에서도 3천억 미만 중소형주 많이 소외받았는데 지금 뭐 앞서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네요. 이때가 보면은 127배 정도 거래량 터졌고 한번 매물 소화 과정 거치긴 했어요. 이 종목 다시 보시면 근데 아쉽게도 이 몸통 자체가 크게 남지 않아서 이게 매집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거래량 계속 말씀드리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 타점이고 지금은 던지실 때 아니고 그리고 이미 비중을 크게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 하시면서 이런 앞선 시세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세를 내려면 시장에 부각을 받아야 되고 그 거래량으로 티가 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런 향후 이제 시세가 났었던 거래량과 지금의 초라한 거래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적어도
후속 대응이 어려우시니까 이 시점까지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는 시점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거, 홀딩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은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조비서님이 또 네. 다른 종목 봐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군nom님 지금 마음고생 너무 많이 심하실 것 같은데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요. 홀딩하라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종목 상담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가진 종목 좀 상담을 해보고 싶다,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QR코드 아마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촬영하지 마시고 그냥 갖다 대주시면 노란 색깔 링크가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주식 상담소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 얼마에 매수했는지 그리고 비중은 몇 % 정도 가지고 계신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빛과 송금님이시네요. 빛과 송금님께서 에코프로 BM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에코프로 그룹주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렇죠.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빛과 송금님은 에코프로 BM 오늘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19만 4천 원에 20%. 오늘 고민하다가 들어갔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괜찮을까요? 상당히 의미 있는 시점에 오늘 들어가셨다고요? 오늘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특이하신 분이네. 네. 오늘 고민하시다가 네. 20%? 네. 일단은 혼내는 건 아니고요. 제가 혼낼 이유도 없고 한 번에 다 담으셨다는 거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장 분위기 이거는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이슈, 트럼프 트레이딩이 강하게 몇 거래일 정도 있었고 오늘 이제 바이든 교체 관련해서 후보 교체 관련해서 기존에 트럼프 피해 섹터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신재생 그리고 플러스 전기차였어요. 오늘 속보치로 뜬 기사 전기차 의무화 폐지하겠다 트럼프가.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주가 일제히 음봉을 마주했었어요. 근데 이제 후보 교체 이슈가 또 생기다 보니까 어느 때 보니까 또 양봉 전환을 했더라고요. 지금 에코프로 BM도 보니까 네. 꽉 찬 양봉을 6.48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중요한 게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에요.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선 이제 지지율 후보가 또 새로운 후보가 누구냐가 됐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가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도 있고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에 앞선다면 불확실성 있는 건 명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결코 높은 레벨은 아니라는 거. 이게 제가 땡겨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작년 상반기 이후에 정말로 이거 들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 거의 1년 넘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었고 결코 지금은 그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 손절하실 구간도 아니고 충분히 바닥 다지면서 반등 여지 보일. 근데 대선 관련 불확실성 분명히 있다는 거. 앞으로 이 에코프로 BM은 이 앞서 보였던 그 기대감으로 보였던 이것을 이런 상승세를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뽑히는 실적들로 컨센서스든 가이던스든 기준은 그 시장의 이제 기준은 정해질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가이던스는 이제 기업이 이제 발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도 자신감을 더 보여야 되고 숫자로 보여져야 지금 뭐 전기차 캐즘의 영역이 있고 뭐 트럼프가 되면 더 위축될 것이고 그런 이슈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지금 차트적인 자리를 봤을 때 결코 물러설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분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빛과 송금님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하단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하루에 다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종목을. 비중 조절 하루에 20% 담는다? 이거는 좀 약간은 이제 좀 세게 말씀드리면 무모한 것이고 이 종목이 좋다 그러면 시총도 큰 종목이잖아요. 양극재 종목 지금 17조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종목들은 바로 당일날 상한가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VI가 발동되는 일도 극히 드물고 요약하면 충분히 이런 큰 종목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이게 길게 보시고 매수도 분할 매수를 꼭 하셔라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지금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자리고 다만 매수 자체가 조금 이제 분할 매수 안 하신 거는 아쉽다. 그리고 비중을 20% 벌써 채워 넣으신 것도 조금 아쉽다.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변동성, 불확실성 더 있을 텐데 꿋꿋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보세요. 이 종목도. 네, 이렇게 진단 드리고 주비서님 이제 다른 종목
선택을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비코송금님 일단 잘 사셨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이 조금 아쉽다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소장님 저희 이제 종목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해주시면 빠르게.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중물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중물님께서 JLK 21,126원에 사셨고요.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좀 오래 물려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난번에 오를 때 추매를 했는데 다시 떨어져서 점점점 할 말이 너무 많으신 것 같지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자, JLK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LK는 먼저 지금은 이미 추매를 하셨다고요. 네. 추매를 하셨으면 기존에 오래 이제 물려 계셨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역삼량 5분 기법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교보제 같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한 차례 큰 시세 이후에, 그죠? 큰 시세 이후에 가격 조정, 기한 조정 세게 들어왔고, 최근에 이 시점에 그거 말씀드렸어요. 반등 모색하고 있다는 거. 거래량, 그러니까 그 이동평선 역별에 진입을 했고, 거래량 동반되는 모습. 이 앞선 거래량을 비교하면 어때요? 지금 최근의 거래량들이? 변동성은 꽤나 큰 종목이에요. 장중에 뭐 2차 VI까지도 가고 하다가도 다음 날은 음봉 빠지기도 하고, 이게 특히나 제약바이오, AI 붙은 제약바이오 쪽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큰 변동성을 가져가는데, 지금 거래량도 그렇고 최근에 이슈되는 여러 가지 모멘텀 재료나 크기나 지속성을 판단했을 때 지금은 들고 계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앞서 시세를 냈던 거래량만큼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지금 조금 심지 굳게 역삼역 5번 출구 다시 한번 지나면서 역배열에서 거래량 들어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시고, 이미 이제 추가 매수 차점은 잡아 넣으셔서 이제 후속적으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더 들고 계시면서, 중요한 거 오래 물려 계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그 가격이 가더라도 보상 심리 때문에 적절한 대응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매수가 부근에 간다, 약수익권에 간다, 그러면 일단은 비중이 비중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0%입니다. 10%? 네네. 그러면 조금 상단까지 수익권까지는 들고 계셔도 되겠네요. 10% 정도면. 제가 20, 30% 정도면 원래 정석 대응이 오래 물려 계셨던 분들 정석 대응이 반 정도는 이제 약수익권에서 일단 덜어놓고 마음 편하게 반 정도로 후속 조금 더 욕심내시는 게 정석 대응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10% 정도시라면 충분히 더 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래량 들어오고 있고 반등 추세 초입. 근데 장중 변동성은 클 거예요. 그 부분 감안하셔서 홀딩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비서님. 네, 다른 좋습니다. 종목 우리 마종물님의 JLK까지 봤습니다. 조금 더 홀딩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에이지님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AS텍 54,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손절해야 될까요? 너무 빠져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에이지님의 AS텍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일단은 이게 신규주. 네. 네요, 신규주. 네, 신규 신규 상장주이고 54,900원에 들어가셨습니다. 54,900원. 네.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신규주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업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정말 대응하기 어려워요. 왜냐? 일단 기술적인 분석이 제한이에요. 지금 차트도 이렇게 땡겨놨는데 몇 달 안 됐죠? 중요한 거. 차트 분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꼭 아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국내 증시 어떤 종목이든 수급 논리를 피해갈 수 없는데, 얘는 그냥 그런 기계적인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신규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신규주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일날 상장했을 때, 천하제일 단타대회 열렸을 때 동참을 하셔서 그냥 짧게 이렇게 수익을 취하고 나오시는 거, 아니면 그 이전에 IPO 청약에 참여하셔서 그냥 용돈벌이 정도로 이렇게 하셔라. 그리고 이 종목이 욕심나면 그 이후에 이렇게 상장한 이후부터 우하향 추세 그리는 종목, 신규 상장주들이 꽤나 많아요. 일부 종목들은 뭐 우상향 추세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종목들은 상장 이후에 이렇게 우하향 추세 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주 중에서는. 여기에 이제 또 보호예수 물량까지 팍 나오게 되면 더 하단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신규주는 매매는 최대한 이제 뒤로 미루셨으면 좋겠어요. 차트가 충분히 적어도 20주, 60주 선 정도 그려질 동안은 이제 뒤로 미루시고, 그럴 때 매수 타점 잡으시는 거.
중요해 보이고 이 종목도 지금 한 차례 시세 추세 반전을 모색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종목 자체가 보면 얘도 코스닥 종목이고 1,800억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이거 괜히 보는 게 아니에요. 코스닥 3,000억 미만 종목들 7, 80%가 그냥 수급적인 요인으로 많이 외면을 당했어요. 현재 시점까지. 그런 종목인데 한 차례 반등 모색했으나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 내린 부분은 그 뭐 기업의 뭐 펀더멘털이나 모멘텀보다는 수급 논리로 빠졌을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게 앞서 이렇게 잔잔한 파도가 이 앞서보다 생겼죠. 근데 반등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뭐냐면 더 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때요? 지금 거래량이 앞선 거래량 이런 첫 번째 동그라미만큼 없죠. 지금은 더 내릴 가능성 열어 두셔야 됩니다. 더 하단 확인할 수 있고 뭐 4월 23일 저점이 27,000원인데 이때까지 충분히 더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후속적으로 이손 종목을 손절 치느냐 아니냐는 이제 실적 시즌도 올 것이고 보호예수 일정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종목도 신규주다 보니까 이런 추세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우하향하다가도. 중요한 건 이 앞선 거래량처럼 거래량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이번 실적도 체크를 하시면서 추매 타점 평단 내리는 추매 타점 잡으시는데 포커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딩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비서님, 좋습니다. 네. 예, 에이지님의 종목까지 한번 상담을 해봤습니다. 우리 오 소장님께서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주식 상담을 이어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내 종목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여기 이렇게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 여러분들 스마트폰 켜주시고요. 가까이에 오셔서 이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촬영하지 마시고요.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주식 상담소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오 소장님께서 실전 경험으로 아주 친절하게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남은 시간 한 10분가량 안 남았는데요. 이제 종목 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봐야 될 종목. 닉네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마셔! 네, 잘생긴 오은택 전문가님. 저는 손실 중은 아니지만 네오셈을 직전 고점 돌파 이후에 2차 파동 노리고 진입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상한 종목 매매해서 손실 볼 바에는 수급 들어갈 주도주에 투자해보고 싶은데 어떤가요? 요것도 좀 짧게. 일단은 좀 상당히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거 말씀드려야겠네요. 네오셈 이제 CXL 거의 이제 네오셈이랑 네. 엑시콘, 네. 엑시콘, 네오셈, 그 CXL 거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중소형주 종목인데 2차 파동 충분히 이제 잘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HBM은 뒤졌지만 2위를 갈고 있는 게 CXL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이제 수급적으로도 봤을 때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2차 파동 노리시는 거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완화가 되겠지만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 일정 부분 생성될 수도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다른 종목들은 많이 눌리기도 했는데 CXL 쪽은 하반기 들어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재료나 모멘텀이 형성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얘가 이제 CXL 기대감으로 가는 만큼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지, 가이던스는 어떻게 발표가 되고 시장의 컨센은 어떤지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 남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네오셈 잠깐 짧게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양봉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이고요. 19,400원에 20%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양봉님의 대원제약 진단 부탁드립니다. 오 소장님. 일단은 매수 타점 속상하시겠지만 사실 제일 안타까워요. 뭐냐면 진짜 이거는 조금 길게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형적인 패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실수하는 매매 이거 차트에도 보이고 뭐냐면요. 대원제약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GLP-1 이후에 패치형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대장주가 라파스라는 종목이 뭐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천정토록 올라가고 있고 이게 이동주격으로 이제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중요한 건 좋아요. 저 비만 치료제 쪽 좋게 보고 있거든요. 큰 사이클 탈 수 있는 어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요 자체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란 네. 다른 신약 다른 쪽보다는
큰 사이클을 탈 수 있고 뭐 재료나 모멘텀의 지속성도 클 수 있고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 시세 낸 거 왜 따라가시냐 이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눌립니다. 눌려요. 라파스처럼 눌리지 않고 가는 종목들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종목 한 차례 시세 19,000원 이쪽에서 잡으시는 거는 단기적으로 그냥 고점에서 조금 이제 확률이 정말 낮은 매매를 하신 거고 욕심 나신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세 이후에 눌리는 과정 갖는 종목들이 대다수 그냥 10중 8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세에 한 차례 대량 시세 나왔죠. 잘 그리진 못했지만. 근데 눌리는 과정 지금 겪고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이런 패턴을 그린 종목들이 10중 8구예요. 그래서 한 차례 큰 시세 거래량 들어오고 뭐 영망치도 예쁘게 띄우고 그 위에 눌리는 과정. 얘도 역삼량 5번 추가 들어가긴 한데 논의를 하고 이런 시세 낸 종목들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욕심 나신다. 그러면 시세 내고 눌릴 때 이런 구간에 조금 추가적으로 더 눌리고 단기 바닥 조금 더 확인되는구나. 조금 횡보하는구나. 그럴 때 분할 매수 하시는 게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결론 이제 너무 혼내기만 한 것 같아서 지금 충분히 그래도 이제 수익권 지금은 이제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그 JRK라는 종목처럼 장중 변동성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최근에 거래량 우뚝 솟아 있죠. 이렇게 거래량이 활발히 들어온다는 것은 손바뀜이 활발히 된다는 것이고 장중에 뭐 부해가 발동되는 경우 그리고 막 5, 6% 빠지는 경우 변동성이 꽤나 클 수 있는데 지금 이미 고점 자체를 단기 고점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하시고 싶으셔도 엉뚱한 구간에 또 추매 잘못하시면 시드는 시드대로 나가고 더 빠지는 경우 마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거래량 더 줄이면서 횡보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횡보하고 이동평균선이 뭉치고 수렴 이후에 발산하는 구간 그리고 또 거래량이 조금 다시 들어오는 구간 그런 구간에 추가 매수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런 여력이 안 되신다 그러면 지금은 들고 계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거 지금 진짜 또 강조하고 싶은 게 꼭 이런 구간에 들어가시고서 또 이런데 안타깝게 이런 구간에 또 손절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매매 하지 마시고 지금은 손절을 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충분히 이제 장중 변동성 수급 이런 거래량 들어오고 있고 하니까 변동성만 잘 이겨내시면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조금 더 눌릴 수는 있어요. 거래량도 죽이면서 횡보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시나리오까지 머릿속에 두시고 길게 보시는 거 홀딩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봉님의 대원 제약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혹시라도 내 종목 상담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매주 목요일, 금요일 5시에 오 소장님의 중식 상담소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또 한번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일단 끝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주말을 네. 즐겨야겠죠. 네네. 네. 일단은 뭐 더 길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아니에요. 이번 주에 결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네. 근데 그 다음 주를 제가 이제 긍정회로처럼 다음 주는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은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순환매도 빠르게 들어오는 시장이라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까서 말씀드린 실적 시즌 도래하니까 그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컨센서스, 가이던스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주식투자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마인드 항상 유지하시면서 다음 주도 이번 주처럼 더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 상담소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오은택의 주식 상담소 함께 해주시면 주식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요. 원포인트 레슨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교육도 저희가 진행이 되니까요. QR코드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QR코드
딱 찍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카메라 어플만 켜주시면은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이 공식 소통방에서 온라인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원포인트 실전 특강으로 온라인 교육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공부하시고 또 내 계좌, 꿀맛 같은 계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꿀맛 주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은택의 주식상담소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